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일본의 침략을 당해서 오랫동안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아주 싫어합니다. 저도 뭐 그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미즈노 남부크루 선생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히 그 좀 존경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그 충무공 이순신처럼 충무공이라는 그런 시호를 받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참 그 공로가 지대하다 그래서 그 사람처럼 이 사람이 일개 관상가에 불과했는데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대일본, 큰 대자 일본입니다. 대일본이라는 시호를 받을 정도였었어요. 이 사람이 참 묘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조실부모해가지고 뭐 삼촌네 집에 이렇게 살다가 뭐 사고도 치고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고 막 그래서 유치장을 감옥소를 가게 됐어요. 감옥소 생활을 하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 형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상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저절로 거기서. 자, 저런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저런 사람은 운명이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아유 뭐 그때 당시는 아주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스님이 되면 그래도 스님은 밥은 굶지 않지 않을까 해서 이제 스님이 되려고 절에 갔어요. 근데 주지 스님이 딱 보더니 야, 넌 말이야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너 스님이 못 되겠다. 1년 동안 밥을 조금 먹고 와라. 그러면 내가 스님으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돌아가서 밥을 조금 먹는 거야. 70%만 먹으라 그랬으니까 이 한 공기 그것도 남겨가지고 70%만 먹고 이제 1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스님한테 갔어요. 이제 저 1년 동안 밥 조금 먹었는데요. 스님 되게 해주세요. 하고 했더니 딱 보더니 야, 너 이제 스님이 될 필요가 없다. 넌 크게 성공할 사람이니까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게 더 좋겠다. 가봐라.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뭐 금방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목욕탕에 때밀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때밀이 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체형을 다 보게 됐죠. 이제 체형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저절로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렇다, 뭐 직업이 어느 건지 사람만 딱 보면 직업도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또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발소에 가서 이 머리 감기는, 그래서 머리통이 어떻게 생긴 것에 대한 머리를 감겨주는 일을 하면서 그걸 터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준다는 바람에 소체부라는 거 있죠. 시체 태우는 일을 했다 그래요. 시체를 태우면서 사람의 뼈나 뭐 이런 생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관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관상을 배우고 나서 관상을 보니까 맞질 않는 거야. 도통 관상만 가지고 뭐 맞힐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연히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전에 내가 스님이 된다 그럴 때 조금 먹고 오면은 스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그게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식사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00명을 그 이후로 관상을 보면 10,000명을 봐도 한 명도 안 틀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제자가 4,000명이나 되고 정부에서 공인해주는 관상가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아주 되게 못생기고 아주 굉장히 몰골이 아주 추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일본도 넓잖아요. 일본에서 그 사람이 강연하러 이제 거기 사람들을 가르치러 가면 거지 같은 사람이 오니까 내쫓기고 한두 번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문을 보냈답니다. 전국에다가. 미즈노 남부크 선생은 이렇게 생겼다. 광대뼈는 튀어나왔고 이렇게 키는 작고 얼굴은 새까맣고 들창코에다가 아주 못생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더라도 이 사람이 미즈노 남부크 선생인지 알고 잘 받아들여라.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정확하게 잘 맞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뭘 많이 가르쳤느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소식을 하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사람이 회식을 하는데 이게 배 터지게 먹잖아요, 매일. 이렇게 그분의 이론은 뭐냐. 사람이 그 먹어야 되는 양이 있잖아요. 사람이 먹는 양. 그죠? 그 양이 이만큼인데 이걸 좀 적게 먹으면
내장 기관이 일을 덜 하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에너지들이 좋은 쪽으로 활용이 돼가지고 머리를 더 좋게 한다거나 운동을 더 잘하게 한다거나 하여튼 똑똑하고 현명하게 살게 한다 이겁니다. 운명이 좋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만큼 먹어야 되는 사람이 이만큼을 더 먹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 내장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고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소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운명이 나빠진다는 그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참 운명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분을 지금 일본 사람들은 거의 다 소식을 하잖아요. 소식을 해야 되는 게 좋다는 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동기가 바로 그 미즈노 남보쿠 선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거는 우리가 아무리 일본 사람이든 어쩌든 관계없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식을 하면 좋다. 소식을 해야 공부하는 사람도 소식을 해야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음식을 아주 시큼 먹고 나면 졸음이 와가지고 도저히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위로 다 모든 피가 다 그쪽으로 몰렸으니 어쩔 수 없이 졸리잖아요. 그래서 운명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을 100번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광주리 속에 개구리를 담아가지고 다닐 때 그 개구리가 가끔씩 하다 빠져나오는 놈이 있더라는 거야. 빠져나가기 어려운 광주리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구멍만 계속 파는 놈은 언젠가는 빠져나가더라 이거야.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개구리는 바깥으로 나갈 수 없더라는 걸 이분이 본 거야. 통찰력이 대단한 분이죠. 그 다음에 아침형 인간이 되라 이겁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면서 무슨 일을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태양의 에너지를 많이 받아들이게 돼서 이 사람의 운명이 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철학은 뭐냐? 뭐든지 다 겸손하게 검검전략을 하라. 음식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라 이거죠. 운은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운이라는 것은. 근데 너무 많이 먹거나 또 쓸데없는 자존심을 너무 크게 갖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 운명이 좋지 않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남기면 그 남긴 음식이 반드시 어디에 쓰여지잖아요. 또 그런 공덕을 쌓기도 하는 것이다. 폐가 망신하는 지름길이 뭐냐? 폭식을 하는 거랍니다. 아주 많이 배 터지도록 먹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요새 돈이 많다 그래서 식도락을 즐기러 여기저기 진짜 먹는 것에만 밝히며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미즈노 선생의 그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폐가 망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좋은 운명을 만드는 것은 소식이다.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부족하게 되면 부족하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운이 온다는 거죠. 또 절제를 한다. 내가 부자이면서도 작게 먹고 돈을 아껴 쓰고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절제하고 삼가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육식은 마음을 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차면 기운다. 달이 차면 기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항상 모자란 듯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죠.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녀에게는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이런 절제하는 것을 물려줘라 이겁니다. 이런 교육을 시키면 대대손손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물을 소중하게 절제하라. 인과의 법칙이죠. 내가 막 쓰면 그만한 대가를 또 내가 받게 되니까 그렇죠. 자녀의 운명은 부모가 하기 나름이다. 세상은 날마다 새롭게 변한다.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죽어도 마음은 그대로 있다. 종교의 근본 원리는 다 같다 그랬어요. 이분이 말하기 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죠.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점은 많이 배워서 명상하는 사람도 식사를 적게 하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식사를 적게 해야지 운명이 좋게 된다는 점을 믿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